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2025년 10월 18일에 시행했었던 C형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수험자는요, 각자의 수험 번호에 맞는 시험장에 배정을 받고 컴퓨터 앞에 앉게 되는데요.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컴퓨터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시작되면요, 모든 창이 닫히게 되어서 만질 수 없는 화면이 됩니다. 시험 시간 10분 전에 입실할 수 있어요. 자리에 앉게 되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점검 시간이 주어져요. 여유롭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하실 때 한글과 영문이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주셔서 시험 시작하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1번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 보고 가겠습니다. ITQ 시험은요, 파일명의 형식이 있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답안 폴더 경로 또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명확하게 구별하셔서 연습하실 때도 동일한 환경으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문제를 풀면서도 관리 감독자께서 몇 분이 경과되었다고 알려주시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장한 파일을 선생님이 있는 서버 컴퓨터로 전송까지 해 놓으셔야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송해 놓은 파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답안 전송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은 답안 작성 요령이에요.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 슬라이드 총 개수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고 제출도 반드시 순서대로 확인을 한 후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글꼴색은요, 지정된 색이 없다면 검정색 또는 흰색입니다. 간혹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글꼴색이 있는데요. 검정색으로 착각을 하고 그대로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된 색깔이 회색이 아니라면 반드시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2번에서 6번 슬라이드는 제목에 대해서 도형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단 로고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반드시 작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답안 작성 요령을 숙지하셔서 동일한 환경에서 연습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실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답안 작성 요령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적인 설정을 먼저 하고 가시면 편할 텐데요. 체크사항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떠오르기 쉽게 보자기라는 단어를 연상을 하면서 메뉴의 순서를 적어 보았는데요. 자, 순서가 보기 메뉴 갔다가 디자인 메뉴 간 다음에 다시 보기 메뉴로 와서 전체적인 설정을 하고 갈 거예요. 보기 누르셔가지고 눈금자와 눈금선에 체크를 할 텐데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눈금자에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가로 자가 나오고요. 세로 자가 나옵니다. 중간에 해당하는 이 0이라는 기점으로 이 지점이 중간 지점이구나 비율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도형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눈금선에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격자 무늬의 점선이 나와요. 한 칸 한 칸 비율을 생각하면서 명확하게 위치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눈금자와 눈금선에 체크를 하고 시험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디자인으로 갈게요.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선택해 주세요. 슬라이드 크기는요, 우리가 보통 인쇄할 때 A4 용지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A4 용지 선택을 슬라이드 크기로 지정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두신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맞춤 확인 누르시면
설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자기에서 기로 가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답안 작성 요령에서 나오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셔가지고요. 왼쪽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로 봤을 때 1, 2, 3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 세 번째 있는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세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에요. 제목과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레이아웃이에요.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먼저 보실 텐데 문제를 보시면요. 2번 슬라이드에서 6번 슬라이드까지 공통적으로 지정이 되는 디자인이 있어요. 상단에 제목 디자인과요. 왼쪽에 로고,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시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돼요. 상단에 도형부터 디자인을 해볼게요. 작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삽입 누르셔가지고요. 도형 누를게요. 순서대로 앞쪽에 쌓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도형부터 불러오시는 게 좋아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생각하셔서 늘렸을 때의 모양을 상상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화살표 오각형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 하시는데요.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여백 주지 말고 끝에서 끝까지 드래그로 크기를 지정을 해주세요. 세로에서의 위치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눈금선에서 사각형 두 개 끝에 여기 끝에 맞춰주시면 돼요. 도형을 두 번째 도형 끝에 도형 끝을 맞춰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도형 가져올게요. 자, 삽입에 가서 도형으로 가면요. 기본 도형을 자세히 보시면 육각형부터 7, 8, 10, 12까지는 안에 숫자가 써 있어요. 눈으로 세기 어려워서 안에 숫자를 넣어준 건데요. 우리는 팔각형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8이라고 써 있는 이 팔각형을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셔서 드래그 해서 위치를 시켜주는데 이 뒤에 있는 텍스트 박스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맞춰서 드래그 해서 크기를 지정해 주세요. 자, 색깔을 바로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에서는요. 도형의 윤곽선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슬라이드 도형에 선이 없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의 윤곽선을 없애주셔야 돼요. 윤곽선 없음 꼭 잊지 말고 없애주세요. 뒤에 있는 도형도 윤곽선 없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텍스트 박스 상자를 선택을 하세요.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 그러면 도형이 앞으로 위치해 있죠. 위에 끝도 끝으로 맞춰 주시고요. 아래 있는 조절점 잡으셔서 도형 높이만큼 맞춰서 해주세요. 여기서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의 제목의 글꼴과 맞춤 위치가 나옵니다. 가운데 맞춤이고요. 궁서 40 흰색이에요. 이대로 잡으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을 궁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직접 궁서라고 하고 엔터 눌러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40 흰색 테마색에서 흰색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으로 눌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슬라이드 마스터의 디자인은요. 여기에서 글꼴하고 글꼴 크기 한 다음에 색깔 지정하고 가운데 맞춤까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쭉 이동해 가면서 순서대로 네 가지 설정을 모두 맞춰서 빠짐없이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 구성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해야 한다 라고 했고 제목 글꼴 궁서 40 흰색 가운데 맞춤 도형선 없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로고 해야 되는데 하단 로고는
왼쪽 하단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하지 않고 이 위치에 하단 로고를 위치시킨다. 눈으로 확인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니까 이 도형 안에 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삽입을 해주세요. 삽입 누르셔가지고 그림 이 디바이스 눌러주세요. 시험 문제에서 나온 위치의 값이 똑같아요.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픽처 안에 있습니다. 픽처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로고는 로고 3번 가져오라고 했어요. 로고 3번 클릭하고 삽입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을 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색 누르셔가지고요. 투명한 색 설정하겠다 클릭하고 보라색을 픽커로 클릭해 주시면 투명색으로 바뀝니다. 자, 대각선 위쪽에 있는 조절점 선택하셔서 드래그로 크기를 위치를 시켜준 다음에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만큼 줄여주세요. 자, 위치 됐죠? 그러면 하단의 로고는 끝난 거예요. 자, 페이지 번호만 하고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세 번째 있는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박스 잡으시고 삽입 누르시고요. 머리끌, 바닥끌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하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하지 않겠다.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지 않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에 체크해 주시고 모두 적용하겠다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 구성 시작하는 데는 마무리가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의 메뉴는 없어지지만 내부적으로 슬라이드 마스터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저장부터 할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겠습니다. EPC 더블 클릭 해주세요. 위치는 동일하게 ITQ 안에 수험번호 숫자 8자리 빼기 자신의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장. 제대로 저장이 됐다면 상단에 수험번호와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여기에 있는 저장 버튼의 아이콘만 수시로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자, 문제의 구성은 모두 6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누르셔서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정해준 전체 설정을 가져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6번 슬라이드까지 추가를 시켜주세요. 슬라이드 6번까지. 자, 이렇게 6번까지 슬라이드를 마련을 한 다음에 1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고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작게 보이니까 왼쪽은 조그맣게 줄인 다음에 화면을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의 문제는 40점짜리의 문제예요. 세부 조건 왼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1번과 2번이라는 번호가 있죠. 3번도 있는데요.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거는 이 숫자 2를 보시고 세부 조건을 푸시면 됩니다. 2번은 여기 2번을 보시고 푸시면 되고요. 이 3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죠. 이 3번 숫자 보고 세부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각각의 세부 조건을 보기 위해서 번호가 있는 거지만 1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를 푸셔도 되겠어요. 1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 박스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선을 클릭하셔서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주시고 이 깨끗한 화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시작할 건데요. 동일한 하트 모양의 도형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에서 하트 모양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해서요. 더하기 기호가 나오는데 지점을 잡고 드래그해서 적절하게 크기를 위치시켜 주세요. 여기에서 도형 클릭하신 다음에요. 도형 채우기 눌러서 그림으로 채우겠다 클릭해 주세요. 파일에서 찾겠다 파일 클릭. 조금 전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하단 로고를 가져온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마도 이 경로에 따라서 바로 픽처의 폴더 안에 있는 그림의 값들이 보일 거예요. 만약에 안 보인다 하면 문서 안에 ITK 폴더 안에 픽처의 그림의 경로를 따라서 찾아주세요. 그림 3번 선택하시고 삽입 누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 그림 위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주세요. 그림 서식 눌러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습니다. 바로 클릭해서 크기가 5다 하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이 옆에 있는 채우기 눌러주세요. 채우기 선택하고 투명도 있지요. 여기 지우시고 투명도는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 눌러서 X 버튼 눌러서 나와주시면 1번 문제는 끝났어요. 지금 여기 한 거예요. 1번 투명도 50, 부드러운 가장자리 5. 그 다음에는 2번 할게요. 워드아트 삽입이에요. 워드아트는 지금 예지요. 삽입에 있어요. 삽입 누르시고 워드아트 펼쳐주세요. 아무거나 일단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요. 맨 아래에 있는 워드아트 서식을 지우겠다. 먼저 선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워드아트 삽입에서 변환과 글꼴과 텍스트 반사 세 가지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미리 말씀드리면 변환과 텍스트 반사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 메뉴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글꼴로 가는 형식의 순서를 지켜주시면 좀 더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효과 가셔서요. 여기 변환 있지요? 변환, 여기 반사 갈 거예요. 자, 변환 먼저 할게요. 변환이 뭐냐면 수축 아래 방향이에요. 여기 있네요. 수축 아래쪽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반사부터 간다고 했죠. 같은 공간에 있어요. 반사, 전체 반사 터치. 첫 번째 줄, 세 번째에 있네요. 클릭해 주셔서 반사까지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글꼴로 가요. 글꼴은 홈에 있습니다. 글꼴이 도둠이라고 했어요. 도둠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도둠 이렇게 쳐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굵게까지 굵게 클릭. 모든 설정은 끝났고요. 비율만 보셔서 글자 크기를 왼쪽 끝, 오른쪽 끝 조절점 잡으셔서 크기를 지정을 좀 해주세요. 어느 한 지점을 잡고 위치를 시키면 좋은데요. S가 가운데에 걸쳐 있죠? 그러면 가운데 끝에쯤 하트에서 오른쪽 끝에쯤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C도 그 바로 옆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 정도 하면 오차 없이 똑같이 위치를 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슷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뒤에 있는 그림이 좀 큰 것 같아요. 좀 줄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글씨를 비율적으로 봤을 때 왼쪽 끝과 오른쪽 여백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여서 글자를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적당히 해주시고 3번에 그림 삽입을 들어갈게요. 삽입하고 그림, 이 디바이스 클릭. 자, 로고 3번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색 누르셔가지고 투명한 색 설정, 피커 가져와서 보라색 콕 찍어주시면 투명색으로 바뀌죠. 적절하게 작게 축소를 시켜주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위치를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1번 슬라이드는 끝나게 되는 거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2번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클릭. 2번 슬라이드는 60점 문제입니다. 보시고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제목부터 써주세요. 문제 푸는 게 급급해서 본문부터 하게 되면 제목을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드시 제목부터 적어주시고 시작을 하세요. 클릭하고 목차 적어주신 다음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에는 텍스트 박스가 필요가 없어요. 선을 잡아주시고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주세요.
자, 보면 도형이 두 개가 겹쳐 있는데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 주셔야지 위에 있는 도형이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쌓입니다. 삽입 눌러서 도형, L자 도형 선택하셔서 드래그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위치에서 멈춰주세요. 좌우가 대칭이 되어서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회전 누르셔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2번 슬라이드에도 도형의 선이 없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윤곽선 들어가셔서 윤곽선 없음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도형 찾겠습니다. 삽입, 도형, 순서도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 해주세요. 정확한 크기는 지킬 필요는 없지만 비율적으로는 비슷해야 됩니다. 자, 보시고 색깔이 동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도 윤곽선은 없음 해주시고 색깔은 다른 색으로 채워주세요. 지정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색깔만 다르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게 다른 색으로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를 완성시켜서 복제를 3개를 할 거기 때문에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건 글자 수가 가장 많은 걸 선택을 하셔서 굴림의 24포인트로 키웠음에도 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4개 중에서 텍스트의 수가 가장 많은 거를 먼저 선택을 하셔서 만들어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삽입 눌러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하셔가지고요. 적절하게 그냥 드래그 해주세요. 정교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나중에 모두 설정이 마친 다음에 재조정해 줄 거거든요. 전체 텍스트 선택하셔가지고 굴림에 24로 하겠어요. 굴림 없죠? 그래서 굴림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24 폰트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조절을 적절하게 해주세요. 24로 바꿨는데도 이 도형 안에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 상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 안에도 1 눌러주시고 숫자 같은 경우도 굴림에 24이잖아요. 그래서 굴림에 24 한 번 더 바꿔주신 다음에 완벽한 이 설정 값을 가지고 전체 이 영역보다 크게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동시에 잡으신 다음에 마우스를 도형 위에 위치시키면 더하기 기호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내려와 주세요. 그 다음에 간격 생각하셔서 2번째, 3번째까지 복제를 해주시면 간단하겠죠. 그 다음에는 텍스트를 맞춰서 써주세요. 자, 여기에서 2번에서 1이라는 숫자 있는데 세부 조건 1번 보니까 링크를 적용을 해라. 그 링크는 슬라이드 4번으로 가게끔 적용해라 라고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2번의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삽입 가시고 링크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문서 선택하신 다음에 슬라이드 4번이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만 눌러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2번 문제는 그림 삽입이에요. 그림 삽입인데 4번 그림을 가져와서 자르기 기용을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누르시고 이 디바이스 선택해서 그림 4번 클릭을 해주시고 삽입 눌러주세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해라 라고 했어요. 자르기 선택해 주시면 양쪽 끝에 꺽쇠 모양이 나와 있죠.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시켜 주셔가지고 이 부분만 쓰겠다 해놓고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그냥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잘라집니다. 문제 보시고 위치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되겠어요. 2번 슬라이드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3번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제목부터 써주세요.
3번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텍스트 입력 박스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 안에 문단 기호가 있죠. 우리는 문단 기호를 이용할 건데 이 텍스트 상자 자체가 문단 기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텍스트 입력하면 되겠어요. 클릭하셔서 입력한 다음에요. 한 줄 썼으면요. 이 텍스트 상자의 점선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면서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 선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도형 서식이 나오는데 텍스트 옵션 누르셔서 이 세 번째 있는 마지막 텍스트 상자 클릭해 주세요. 자동 맞춤 안함 클릭. 반드시 이거가 중요한데요. 자동 맞춤 안함에 체크를 해 주셔야지 내가 이 텍스트 상자를 줄이거나 키웠을 때 자동적으로 글씨가 줄어들거나 커지지 않습니다. X 버튼 눌러서 이제 입력을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엔터 누르면 맨 처음에 지정되어 있는 글머리 표가 두 번째에도 그대로 엔터 눌러주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엔터 눌러서 같은 수준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탭 버튼 눌러주면 한 수준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써주시면 돼요. 오타가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쭉 썼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 박스 잡으시고 문단의 설정값 한번 해볼게요. 1수준과 2수준 문단 자체에 공통적으로 굴림, 글꼴이 있습니다. 줄간격 1.5, 줄간격 1.5 공통적이죠. 그런데 첫 번째만 24의 굵게가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굴림 폰트 맞춰주고 맨 처음에는 20으로 맞춰줄게요. 이 앞에 있는 텍스트만 잡고 24 폰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굵게 눌러주세요. 줄간격 1.5 안 했네요. 다시 줄간격 1.5는 여기 있어요. 줄간격 1.5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두시고 글머리 기호 표를 문제에서 원하는 기호로 바꿔주신 다음에 두 번째도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체크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보면 여기가 줄이 end에서 끝났고 over에서 끝났습니다. 그냥 엔터 누르면 글머리 기호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Shift 엔터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over에서 바뀌었죠. 이건 자동적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줄을 바꾸면서 입력을 하실 때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글머리 표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문의 단락은 끝났어요. 모든 설정 값이 완벽하죠? 그러면 박스를 줄인 다음에 얘를 위쪽으로 조금 위치시켜 주세요. 왜냐면 아래쪽에 한글을 적어야 되니까. 설정 값이 완벽한 이 텍스트 박스 자체를요, 복제를 할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기호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드래그 해서 아래쪽에 그대로 복사를 해주세요. 이 설정값 그대로 두신 다음에 한글만 써주시면 되겠죠. 제가 왜 영문을 지우지 않고 한글부터 썼냐면요. 영문을 지우고 바로 한글을 쓰게 되면 설정값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텍스트를 남겨주신 다음에 한글을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문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적고 이렇게 지워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엔터. 이 상태에서는 글머리 표가 나와야 되죠? 그냥 엔터예요. Shift 엔터.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만 삽입하면 되겠네요. 동영상 삽입,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해라. 세부 조건 있습니다. 삽입 누르시면
우리가 사진을 가져올 때는 그림을 선택했죠. 이번에는 동영상을 가져오는 거니까 비디오 선택하시면 돼요. 비디오 눌러서 이 디바이스, 동일한 폴더의 경로인데 그림은 보이지 않고 동영상만 보이죠. 비디오만 가져오겠다. 비디오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하는 비디오만 보이는 거예요. 삽입 누를게요. 자, 위치를 시켜주신 다음에 비디오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에 부분에 비디오 관련된 메뉴가 없던 메뉴가 생겼죠. 재생 눌러주시고 자동 실행 선택, 옆에 바로 반복 재생 체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문과 한글로 이루어진 문제의 슬라이드예요. 모두 작성하면 좋지만 영문 타이핑이 느린 분들은 영문은 포기하셔도 다른 문제에서 점수를 얻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이나 한글은 작성을 하시고 가시면 60점에서 반절의 점수는 얻고 가실 수 있습니다. 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영문까지 다 작성을 하시다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뒷부분에 점수를 못 얻으면 안 되니까 영문이 느린 분들은 한글만 작성을 하시고 4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저장 누르고 4번 가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제목 적어주시고 4번 슬라이드도요. 텍스트 박스가 필요 없습니다.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세부 조건이 1번, 2번, 3번 3개가 있지요. 상단 도형은 이 상단 도형을 말하고요. 좌측 도형 2번은 얘를 말하죠. 표 스타일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표입니다. 순서를 1, 2, 3 순서대로 하시면 안 돼요. 표부터 작성을 먼저 하신 다음에요. 상단을 올리고 좌측 도형 올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표부터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실수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도둠에 18로 설정값이 있어요. 그랬을 때 모두 텍스트를 작성을 한 후에 18 폰트로 바꿨을 때요. 이 폭이 비로소 결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폭에 의해서 이 너비의 도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로도 적절하게 배합이 다 끝나야지 좌측의 도형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표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삽입 표 눌러서 두 줄 두 칸 그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놓아주세요. 바로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쪽 부분 들어가세요. 머리글 행, 줄무늬 행에 체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크를 풀어주신 다음에요. 바로 펼치시고 여기에서 원하는 표의 스타일을 찾아주세요. 테마 스타일 강조 5인데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여기 있네요. 선택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적절하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요. 나중에 또 조절을 하면 되니까 위에 있는 상단 좌측 도형 모두 올려야 되니까 2칸 정도 여유를 두신 다음에 표를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둠의 18을 하겠다. 이 선을 잡아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홈에 가셔서 도둠 선택해 주시고 크기는 18 크기로 하겠다. 자, 옆에 보세요. 가로 가운데 맞춤, 여기 세로 텍스트 중간으로 와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텍스트를 쓰시면 돼요. 자, 도둠의 18 하고 텍스트를 적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표의 너비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어떤 문제는 표의 너비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조절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조절을 한 후에 그 조절된 값으로 위에 도형의 너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상단의 도형,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맞출게요. 뒤에 있는 도형이 잘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예요. 클릭해서 드래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도형은 하트 모양이네요. 여기 하트 클릭해 주셔가지고 드래그 하는데 색깔은요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색깔 지정해 준 다음에 이 안에 텍스트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해주고 얘의 텍스트가 도둠의 18이에요. 도둠 18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이 설정의 값이 완벽하면 이 두 개의 도형을 같이 드래그해서 잡아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눌러서 더하기 기호 나오면 옆으로 드래그 복제 그대로 해준 다음에 이 텍스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좌측의 도형도 삽입 도형 해서 둥근 한쪽 모서리의 사각형이에요. 선택해서 드래그. 이 도형은 좌측 도형의 설정값이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되어 있어요.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여기 있네요. 클릭해 주셔가지고 텍스트 입력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도 도둠의 18이죠. 그러면 도둠 눌러주시고 18 텍스트 색깔 검정색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 텍스트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오른쪽 여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 이렇게 드래그 선택해서요. 잡고 적절하게 배치를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저장 누르고 이번에는 5번 슬라이드로 갈게요. 5번 3점 적어주시고 5번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예요. 이 텍스트 박스 안에서 이 차트 삽입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면 삽입 눌러서 여기 차트 부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차트 삽입 누를게요. 자, 세로 막대형 가서 지금 나와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 그대로 두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엑셀표가 나와 있는데 엑셀표에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값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 계열 1, 2, 3에 해당하는 게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남성, 여성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 값이 항목 1,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대로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데이터 모두 입력했고요. 내가 필요로 한 데이터의 영역을 색깔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네모 모양이 있죠. 이 사각형에 갖다 대면 화살표가 대각선 모양의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끌고 가셔서 색깔 영역 안으로 넣어주세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차트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X 버튼 눌러서 나오면 입력한 그대로 실시간으로 뒤에 차트가 마련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더하기 눌러서 필요 없는 건 체크를 풀고 필요 있는 건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눈금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범례도 지금에서는 필요 없네요. 이렇게 두고 데이터는 테이블의 형태예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가 이렇게 바뀐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차트가 선택이 되면 위에 차트의 서식과 차트 디자인 부분에 메뉴가 없던 메뉴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요 차트 디자인 누르셔가지고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행과 열을 전환하겠다.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행과 열이 전환이 됐죠? 이 상태에서 확인만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의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세부 조건 보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왔죠? 전체 글꼴이 도둠의 16이고 외곽선이 있습니다.
바로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를 놓쳐요. 그래서 얘부터 하고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차트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요. 홈에 가셔서 도둠 16 바꿔주시고 외곽선 있죠? 도형의 외곽선 검정색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윤곽선 들어가서 검정색 눌렀어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 들어가겠습니다. 세부 조건 차트 제목이에요. 차트 제목은 얘인데요. 설정 값이 있네요. 차트 제목부터 적고 시작할게요.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굴림의 24 그 다음에 굵게 누르세요.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차트에 대해서 글꼴이 검정색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회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검정색 한번 더 눌러주세요. 이 차트 제목에 대해서 설정값의 첫 번째 줄은 글꼴에 대한 설정값이고 두 줄, 세 줄, 이 두 설정값은 텍스트를 싸고 있는 텍스트 도형에 대한 설정값이에요. 그러면 도형 설정값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도형을 채우는데 흰색으로 채우겠다. 그 다음에 윤곽선 검정색. 그 다음에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이죠. 그러면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아래 아니네요. 오프셋 오른쪽. 여기에요. 선택 누르시면 세부 조건이 끝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흰색이다. 노란색 전체 크기가 차트고 이 안에 있는 게 그림 영역이에요. 전체 잡으시고 도형을 노란색, 표준색 중에서 노란색 채우겠다. 그 다음에 안쪽 그림 영역 선택하신 다음에 흰색으로 채운다. 여기까지가 세부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여성 계열 있죠? 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디자인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하겠다 누르시고요. 혼합 부분에 있어요. 혼합 누르셔서 여성을 꺾은 선형이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라 선택해 주시고 보조축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옆에 꼭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값을 표시해라. 값이 여기 있죠? 27.5 미래 진로의 남성 계열만이에요. 남성은 파란색이죠. 미래 진로에 대해서 이 파란색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한 번만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한 번 더 클릭해야 해당하는 클릭한 것만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간단히 값은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도형 삽입하겠습니다. 도형 삽입은 별 모양이네요. 삽입하고 도형 눌러서 해당하는 별 모양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팔각형의 꼭지점 같죠? 숫자가 8 써있네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해서 비율을 좀 출력물하고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인간관계 중간서부터 시작해서 미래진료 앞쪽 끝나네요. 입력해 볼게요. 2025년 기준. 얘 역시도 차트 안에 있는 글꼴이기 때문에 도둠의 16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도둠의 16 가운데 맞춤. 얘도 검정색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 있는데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다. 도형 잡으시고 이제 여기 도형 스타일 있지요. 여기에서 아랫부분을 펼치시면 스타일의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얘네요. 클릭해서 맞춰주세요. 그러면 세부 조건에서 원하는 조건의 값은 모두 맞췄습니다. 이렇게 차트 같은 경우는 세부 조건을 다 맞췄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축의 값들을 한번 보셔서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차트는 왼쪽 축, 오른쪽 축, 기본 축, 보조 축 자체에 숫자를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왼쪽에 있는 기본 축은 0에서 시작해서 30으로 끝났고 간격이 5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조축 같은 경우는 0에서 40인데 여기는 0에서 35죠. 그래서 보조축을 한번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축의 서식이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축을 잡고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이쪽 부분 봐주세요. 최소값, 최대값, 단위. 최소값은 0.0이고 최대값은 40이에요. 그쵸? 단위는 10씩 떨어졌네요. 그래서 10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이 됐죠? 정수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표시 형식 자체를요. 숫자 바꿔주시고 소수 자릿수를 0이 아닌 1로 맞춰주세요. 엔터 누르면 설정값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됐고 이 상태에서 눈금이 표시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눈금 클릭하고 주 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없다라고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바깥쪽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끝났어요. 여기 테두리만 해줄게요. 기본 축 잡으시고 서식 가셔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주시고 아래 표 부분도 선택해 주셔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주시면 정말 끝났습니다. X 버튼 눌러서 차트 한번 점검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 눌러서 5번 슬라이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6번 슬라이드 클릭. 6번 클릭하고요. 제목 적겠습니다. 자, 6번 슬라이드도요. 아래에 있는 텍스트 상자 필요 없습니다. 선 잡으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주세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6번은 배점이 커요. 100점 만점인데 세부 조건이 1번과 2번 있지요. 여기 1, 여기 2 있어요. 그러면 10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50점, 50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50점을 정확히 얻고 그 다음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했다가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이 하나 덩어리를 완성을 시킨 다음에 다음 걸 손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게 이 파선이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모든 텍스트의 색깔이 검정색인데 이렇게 하나만 하얀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에서도 여기 부분은 하얀색이죠. 그 다음에 연결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선. 아, 연결선 여기 있고 하얀색 텍스트는 여기 이렇게 있구나. 볼펜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삽입 눌러서 도형, 제일 큰 도형 뒤에 있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둥근 한쪽 모서리에 사각형 클릭하셔서 가운데 0 수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0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정도까지만 도형을 만들어 주세요. 제일 뒤에 있는 도형의 색깔은 지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차곡차곡 도형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장 1단계 환한 색을 해주세요. 자, 뒤에 있는 여기 맨 처음에 백그라운드의 도형은 동일하니까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먼저 마련을 하신 다음에 왼쪽 채워주시면 돼요. 오른쪽 큰 도형은 좌우 대칭 해놔야겠네요. 자, 됐습니다. 왼쪽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6번 슬라이드 풀 때 이 상태에서 도형을 설정을 기본값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도형 하나를 가져왔을 때
자, 이렇게 가져왔죠? 그냥 클릭하면 이 기본의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색깔을 지정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이 안에 텍스트가 모두 들어가잖아요. 텍스트의 값은 도둠의 18로 들어가라 라고 했으니까 홈 눌러서요. 도둠의 18 아예 잡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도형의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해주고 이 오른쪽 마우스, 도형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한 다음에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이 상태 값을 해주세요. 그러면요. 앞으로 도형을 클릭해서 만들 때마다 이 설정 값으로 보이게 됩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보니까요. 스마트 아트가 여기 있고 여기 있죠? 먼저 하겠습니다. 삽입 눌러서 스마트 아트 갈게요. 자, 모두 있고 목록형, 프로세스, 주기형, 성격별로 맞춰놨는데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면 모두 선택하셔서 스크롤 내려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프로세스에서 한번 볼게요. 지그재그 프로세스형 누르고 확인 눌러 볼게요. 여기에 바로 이 텍스트 클릭해서 바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왼쪽에 꺽쇠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누르고 하나가 더 필요하죠? 여기에서 엔터 누르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모두 적었으면요. X 눌러주세요. 전체 스마트 아트 얘 잡아주고요. 얘를 디자인 자체가 3차원 벽돌이래요. 순서적으로 적어 놨으니까 첫 번째 있는 게 3차원 벽돌이겠죠. 펼쳐 놓고 3차원 중에서 하나하나 보세요. 벽돌이 뭔지. 첫 번째 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벽돌이네요. 얘를 선택을 해주세요. 색깔은 지정되지 않아도 되지만 간단하니까 첫 번째 있는 색 그냥 넣어주세요. 감점의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잡을 때 글꼴 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바로바로 글꼴을 넣어 주셔야 돼요. 도둠의 18. 우리는 아까 기본 도형만 넣어줬기 때문에 스마트 아트에는 설정값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꿔주세요. 도둠의 18 됐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색깔이 하얀색이네요. 검정색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됐고 뒤에 있는 도형 사다리꼴 하고 그 다음 삽입 똑같은 도형을 빨리 찾아서 빨리 끝내는 게 관건이에요, 사실. 자, 드래그. 흑백으로 시험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 색깔이 다르다. 이 도형과 이 도형은 색깔이 다르다.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고르는데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색깔로는 그때그때 바꿔주셔도 돼요. 스마트 아트가 하나 더 있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바로 보이네요. 세로 상자 목록형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 바로 이번에는 넣어 볼게요. 음주하고 또 클릭해서 흡연. 그 다음에 과도한 게임 누르시고 좀 크기를 줄여 볼게요. 바로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는 글꼴을 바로바로 바꿔주세요. 도둠의 18 해놓고 두 번째 나오는 스마트 아트는 3차원 만화라고 나와 있죠. 디자인 가셔서 여기 부분 펼쳐놓고 만화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세 번째가 만화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대각선 점 조절점 잡으시고 그대로 줄여주세요. 위치 시켜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동일한 거 가져오면 되겠죠. 삽입 눌러서 도형. 과식이 들어있는 도형은, 나와 있는 도형은 없어요. 동일한 도형은 없고 변형시킨 도형이에요. 아래쪽 화살표 도형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이런 도형인데요. 이 주황색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당겨 볼게요. 변형이 됩니다. 자, 노란색도 적절하게. 이런 변형된 도형의 문제는 꼭 하나씩 나오죠. 각도 바꿔주시고 도형의 색깔도 바꿔주세요. 자, 나중에 텍스트는 입력 모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 도형 가셔서 순서도 저장 데이터 클릭하셔서 눌러주세요. 얘도 색깔 바꿔야겠네요. 좌우 대칭 회전 시켜주시고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자, 여기 이제 텍스트 입력해 볼게요. 자, 됐어요. 하얀색으로 들어갔는데 도형 기본값 잡아줄 때 텍스트 안에 있는 색깔도 검정색이어야 된다 라고 미리 같이 해줬으면 좋을 뻔했네요. 자, 하얀색으로 됐으니까 전체 잡으시고 홈 가셔서 텍스트의 검정색 값 이렇게 눌러주세요. 텍스트는 검정색이다. 됐죠?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풀지 마시고요. 이 도형 위에서 상하좌우 화살표 나올 때 오른쪽 마우스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룹화의 그룹 눌러주세요. 그룹.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을 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번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날아오기를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선택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고 날아오기 여기 있죠. 눌러주신 다음에 효과 옵션에서 오른쪽에서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날아오기 누르면 1번의 세부 조건은 모두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50점은 얻게 되는 거죠. 편한 마음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죠. 2번까지 하셔야 100점이에요. 2번 전체적으로 이 파선이잖아요. 이 큰 도형이 파선이에요. 그래서 쉐이프 형식 가셔서 도형의 윤곽선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1과 2분의 1 정도로 하고 윤곽선 자체를 검정색으로 해주고 윤곽선 대시를 파선으로 해주세요. 자, 파선 만들어졌죠? 삽입 가서 도형 사각형 빗면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에 삽입 가서 도형 그룹 있네요. 자, 그룹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형을요, 컨트롤 키 누르고 개수만큼 그대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시켜주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개수만큼 마련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잡으면 이 도형 편집 나와요. 도형 편집 눌러서 도형 모양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된 모양으로 선택만 해주시면 그 위치에 모양이 바뀝니다. 이렇게. 자,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고 모양 편집, 도형 모양 변경 하고 해당하는 사각형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편집, 모양 변경 자, 잘린 위쪽 모서리 클릭 나중에 회전을 시켜줘야겠네요. 자, 다시 선택, 모양 변경 클릭해서 좌우 화살표 왼쪽 오른쪽 됐죠? 그 다음에 또 선택하시고 도형 편집, 모양 변경 해서 화살표 바꿔주세요. 자, 마지막, 자,
그 다음에 편집 모양 변경, 순서도 화면 표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도 편집 모양 변경, 둥근 한쪽 모서리 사각형 클릭, 마지막도 선택해서 도형 편집 모양 변경, 잘린 한쪽 모서리 사각형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안에 넣어 볼게요. 텍스트 회전시켜야 되는 도형이 몇 개 있었죠. 자, 회전, 좌우 대칭 해놓고 선택하고 상하 대칭 하시면 되고요. 이 도형 같은 경우도 좌우 대칭. 자, 이 도형은 크기를 비슷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 도형도 지금 회전, 좌우 대칭 해야겠죠? 그런데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 가서 도형인데 선 중에서 양쪽 끝이 있는 둥근 연결선이죠. 자, 연결선 선택하셔서 양쪽 화살표가 있는 둥근 화살표입니다. 자, 연결선 선택하고 도형 근처에 가면 이 지점부터 연결할 수 있어 조절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도형의 조절점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화살표인데 문제에서는 동그랗죠. 도형 윤곽선 가시면 맨 아래 화살표 있어요. 끝이 둥그런 화살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윤곽선의 두께도 적절하게 두껍습니다. 지정된 두께의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정도의 두께감이면 됩니다. 2와 4분의 1 정도. 윤곽선도 검정색이고요. 자, 한번 볼게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텍스트를 검정색으로 해줬어야 했는데 제가 그거를 빠뜨렸죠. 좌우 대칭인 도형은 안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상하 대칭을 시킨 도형 같은 경우는 안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 텍스트도 같이 상하 대칭이 돼요. 이런 문제는 꼭 나오니까 삽입에 가서 이런 경우에 텍스트 상자를 따로 가져와요. 그래서 상관없는 공간에서 드래그해서 이 영역에서 일단은 텍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얘 자체를 가지고 그 도형 위로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도둠에 18로는 맞춰줘야 되겠죠? 도둠 18 폰트 해줬고요. 다음 두 통. 이 도형은 좀 같이 크기가 같은데 한 줄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크기를 같이 잡고 오른쪽으로 같이 늘려줘야 돼요. 떨어져 있는 도형을 동시에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해당하는 도형 클릭하시면 같이 잡아집니다. 얘도 전체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보다 크게 사각형 지정해서요. 전체 선택 잡아주세요. 텍스트 색깔 검정색 해주시고 도둠 18 맞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풀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룹화 그룹 해주세요. 한 덩어리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텍스트가 하얀색인 게 있다고 체크를 하고 갔죠? 이 호르몬 변화는 하얀색이니까 따로 잡고 하얀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다양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시험장의 시험지는 흑백이에요. 그래서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색깔을 지정할 필요는 없고 각각 다르구나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대로 두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으면 선택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가셔서 2번 애니메이션은
회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라 라고 써 있네요. 애니메이션 부분에 펼쳐놓고 회전을 찾아주세요. 회전 있네요. 회전 클릭. 아,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넣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6번 슬라이드도 모두 마쳤습니다. 자, 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면서 검토할 시간의 여유가 10분에서 15분 정도 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시험에 임하시면 모두 A등급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저희와 함께 항상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